네, 2024년 8월 19일 이정훈입니다.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를 어떤 사람으로 보십니까? 저는 착한 사람, 선한 사람으로 봅니다. 성품 자체는. 근데 아직 노련하지는 않다 이렇게 봅니다. 그런 한동훈 대표가 이재명 대표를 만나겠다고 했습니다. 어떤 이야기를 할까요? 회담을 한다고 꼭 합의를 해야 되나요? 회담은 여러 가지 형식으로 변형될 수 있습니다. 2019년 2월 하노이에서 김정은을 만났던 트럼프가 노딜을 만들었습니다. 착한 한동훈, 이재명 만나 노딜 할 수 있어? 노딜 할 줄 알아? 오늘의 제목은 이겁니다. 왜 그러느냐? 이재명을 대화 상대로 생각하고 있다면 한 대표는 착각이다. 그는 처벌 대상이다. 이렇게 보라는 얘기입니다. 이재명 대표가 민주당 대표 선거에 연임에 성공하면서 기세를 올리고 있습니다. 득표율이 대단하죠.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과의 영수회담을 제의했습니다. 이에 대해서 용산에서는 대통령은 아니고 고위 관계자가 나서서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국회 정상화가 우선이다. 그 후에 영수회담을 논의할 수 있다라는 식으로 거절했습니다. 그러면서 현재 야당은 계속 특검, 청문회, 국정조사 이런 등등 하면서 이런 거 하면서 무슨 영수회담 하자 그러느냐. 정쟁인데. 민생 논의하는 것도 아니고. 그러면서 거절을 했습니다. 영수회담 제안한 것 자체가 지극히 정치적이죠. 정쟁적인 건데. 그러니까 이재명은 또 한동훈 대표한테도 회담 제의했는데 이 회담 제안을 대단히 환영한다 라면서 만나기로 했습니다. 25일. 얼마 안 남았어요. 일단은 민생 문제를 논의하겠답니다. 근데 민생을 논의한다는데 최상병 특검법 등 이런 것들이 나옵니다. 이게 뭐지? 최상병 특검하고 민생하고 무슨 상관이지? 지금 민생 문제에 대해서 지금 가장 논쟁적인 거는 전 국민한테 25만 원 주자는 이재명의 주장이에요. 25만 원씩 주면은 13억이 필요한데 13억 줘갖고 대한민국 경기가 살아나느냐? 가능성은 없죠. 오히려 인플레만 될 거고. 25만 원 받아서 좋아하는 사람도 있겠지만은 별로 경기에 도움이 안 되고 오히려 일하는 의욕만 떨어뜨린다면은, 그리고 그것 때문에 우리 부채만 늘어납니다. 문재인 정권 5년 동안에 국가 부채가 400조 원이 늘어나서 지금 1000조 원 가까이인데 또 이거에 13조 보태면 좋을 게 뭐가 있어요. 생색은 이재명이 내고 부담은 윤석열이 지는 그런 꼴인데, 그러지 않아도 지금 세수가 적어갖고 쩔쩔매고 있고 경기는 안 살아서 어려운데 이런 거나 얘기하자 그러면. 네. 그리고 지금 어쨌든 윤석열 정부는 금투세라든지 종부세 관련 같은 걸 이걸 자꾸 이제 완화하거나 폐지하는 쪽으로 가고 있습니다. 근데 민주당은 국민들한테 선심 쓰는 25만 원 주자고 하면서 부자들한테는 세금을 많이 걷어야 되겠다는 정책은 유지하고 있어요. 근데 부자들이 세금 많이 내면 낼수록 투자를 안 하면 경기는 더 죽습니다. 처음에는 인기 있는 정책이지만 나중에는 경제가 망가지면서 공산주의자들도 이게 많이 쓰는 정책이죠. 나중에 그러다가 숙주가 죽어버리면 지들도 도망가는 그런 건데 베네수엘라 꼴이 나려고 그러고 있습니다. 자, 이런 얘기를 하려고 한동훈은 이재명을 만나려고 하느냐. 지금 민주당에서는 이재명이라고 하는 사람 말고도 정청래라고 하는 사람이 있고, 제가 쌍끌이라고 표현했는데 최민희하고 전현이라고 하는 여투사도 있습니다. 정청래가 얼마나 빌런인지는 조선일보의 박정원 논설실장이 잘 썼죠. 또 오늘은 보니까 조중식 부국장도 글을 썼던데, 정청래. 이 글에 따르면은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가 국회에서 대표 연설을 할 때 뭐라고 하니까 이 김기현 씨가 좀 딱 문제가 있었죠. 그가 변화가 필요한 분야는 정치입니다 라고 그럼 뒤에 저 객석에 앉아있다가 땅입니다 땅 하고 웃겨버리는 사람이에요. 전혀 예절도 없고 양아치죠. 이런 짓을 했다면은 지난번 청문회 때인가요? 정청래는
자기 답변 제대로 안 하고 무시하는 사람 저 뒤에 가서 손 들고 서 있으라 그랬지 않습니까? 정청래 본인이 이런 분위기 해치는 짓을 하면서 지가 사회자가 되면은 마구 권력을 행사합니다. 이러한 정청래가 있고 최민희하고 전현희에 대해서는 뭐 얘기할 필요도 없죠. 이런 사람이 표진해 있는 민주당을 어떻게 당할 것이냐, 한동훈 씨가. 제가 이 이야기를 왜 하는가 하면 영수회담과 관련해서 한동훈은 착하기 때문에 이용당할 수 있다는 겁니다. 지난 4월 달에 총선이 있고 난 다음에 이재명의 요구로 이재명, 윤석열 정수회담이 있었죠. 윤석열 대통령의 별명이 59분입니다. 59분. 1시간 동안 회의를 하자 그러면 59분 동안 혼자 떠드는데 그 전에 그 방산 행사에 갔을 때 방산 관계자들이 대통령한테 건의사항 잔뜩 준비하고 몇 번 연습을 하고 대통령과의 간담회에 갔는데 대통령이 방위산업을 모르잖아요. 모르는데 본인이 58분, 59분을 얘기해서 한마디도 말을 못했다는 얘기를 많이 하더라고요. 야, 진짜 그립 세게 지는구나. 이준석 씨도 윤석열 대통령은 그립을 세게 지는 스타일이다 그랬습니다. 스타일이 그런 것 같아요. 이렇게 살면서 보니까 어느 자리에 가든 금방 이렇게 쫙 분위기 주도하면서 자기가 대단한 일을 끌고 나가는 사람이 있어요. 맞는 소리, 틀린 소리 하게 되면 사람들이 이제 시큰둥해지는데 그때 이제 이재명도 그건 잘 알죠. 그와 이재명 대표가 윤석열 대통령을 만났을 때 이재명도 윤 대통령이 그립을 꽉 쥐고 더 말을 많이 한다는 걸 계산했겠죠. 이게 이재명의 명확함입니다. 처음에 대통령 만나고 악수하고 기자들이 사진 찍고 할 때 기자들이 찍고 나가려고 하니까 잠깐 퇴장할 것이 아니라며 잠깐 계세요 한 다음에 가슴에서 종이를 꺼냅니다. 그리고 모두 발언을 대통령한테 드릴 말씀이 있어서 왔습니다 하고 모두 발언을 하면서 그걸 읽습니다. 그러니까 기자들이 못 나가죠. 다 이게 녹음이 되는 거죠. 그러면서 국회에서 대통령실 오는 데는 20분밖에 안 걸리는데 제가 여기까지 오는 데는 700일이 걸렸다라고 하면서 어쩌고 저쩌고 이제 잔뜩 윤석열 비판을 다 했죠. 그 기자들이 사진 기자들이 다 물러나지 않고 있는 상태에서 하니까 뭐 말릴 수도 없고 말리면 분위기 이상해지니까 고스란히 그게 대한민국 방송에 다 나갔습니다. 윤석열 59분이라고 하는 윤석열 대통령이 완전히 당한 거죠. 그 다음에 이제 기자들이 나가고 본격적인 회담에서는 윤석열 대통령이 59분 동안 이야기했다라고 하는데 그거는 본 사람이 없는 거고 방송으로 보도된 거는 이재명이 윤석열 면전에서 윤석열을 따박따박 야단친 거였어요. 그게 이재명의 장꾀입니다. 이러한 사람을 한동훈 씨가 상대하겠다고 회담을 하겠다고 나왔습니다. 민생 문제를 논의하자고 하는데 최상병 특검 등등 이런 걸 줄줄이 나올 겁니다. 저는요. 이 회담을 한다고 할 때 회담에서 꼭 합의를 하려고 나가는 사람도 있지만 짜장판을 내려고 나가는 사람도 있다고 보거든요. 뭐 상대방 협상은 타협은 나중에 하고 상대방 길을 꺾기 위해서 세게 나가고 뭐 이럴 준비도 하고 나가는 거거든요. 이재명이라고 하는 사람은 지금 다들 기다리고 있지만은 9월이나 10월쯤 선거법 위반 등등 2건의 사건에서 유죄가 나올 가능성이 큽니다. 뭐 민주당에서 90%를 얻었든 그런 범죄자가 되는 거죠. 그런 사람을 상대한다는 것 자체가 난센스예요. 과거 미국이 제가 김영삼을 참 어리석은 대통령 문재인과 더불어 그 표현을 많이 썼고 경남고 출신 두 대통령이 대한민국 망쳤다 그랬는데 김영삼 씨가 김일성하고 정상회담 한다고 빠락빠락 하다가 김일성이 죽어버렸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는 물보다 진하다고 민족 공조론을 내세웠고 그리고 북한이 뭐 핵 위협할 때는 우리가 상대해야지. 근데 그건 싹 피해서 미국이 하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미국과 북한하고 제네바 회담이 열렸고 그런 고위급 회담 때문에 북한에서 총정치국장이 미국에 가서 미국 대통령을 만나고 어쩌고 저쩌고 그리고 그 나중에는 트럼프하고 김정은 회담까지 이어지는 그런 길을 터졌잖아요. 근데 그렇게 해서 김정은하고 트럼프가 만나서 싱가포르 만나고 그 다음에 하노이에서 만날 때 트럼프가 어떻게 했어요? 완전히 엎어치고 매치고 김정은을 바보로 만들었죠. 너는 대화 상대가 아니라는 확실한 가르침을 줬죠. 저는 한동훈 씨가 그런 배심이 있어야 된다고 봐요.
그냥 그 회담 자리에서 자기가 말 많이 한다고 사람이 혈떡대는 것도 아니에요. 들으면서 속으로 진짜 말 맞네 이러고 있고 전혀 동의 안 하죠. 차라리 그럴 바에는 기싸움이니까 박살을 내는 게 필요하죠. 이재명은 박살을 내야 돼요. 회담장에 와서 이재명이 했던 방법처럼 기자들이 나가기 전에 이재명 대표 좀 들으시오 하고 얘기를 하든지, 아니면 너 이거 안 했으니까 이거 회담 못해 하고 레이샤비크 노딜 고르바초프를 상대로 레이건이 했던 것처럼, 또는 하노이에서 김정은을 상대로 트럼프가 했던 것처럼 한동훈 씨가 지금 회담을 자기가 하겠다고 나섰으니까 그런 배심이 있어야 됩니다. 그거 없이 나가면은 59분 윤석열 대통령을 이용한 이재명한테 당한다는 겁니다. 지금 본인은 당대표가 돼서 상당히 열심히 하고 싶어 하지만은 그는 지난 선거에서 감정적으로도 부닥쳤었고, 그건 서로 간의 감정이 남아있습니다. 이게 갑자기 서로 당대표로 만난다고 대화가 잘 되는 것도 아니고, 이건 과거의 DJ나 YS 같았으면 어린 시절부터 정치한답시고 계속 부닥친 게 있으니까 싸워도 같이 만나면 DJ도 뭐라고 막 그러고, 씨방 이거 뭐 거산 잃었고요? 뭐 그러면 YS는 DJ가 자기보다 3살이 많지만 이거 확실히 하시오 뭐 이렇게 막 서로 싸우고, 그러고 나서도 서로 또 전화할 수 있지만은 한동훈과 이재명 관계는 아닙니다. 저는 한동훈 씨 능력이 드러나면서 어쩌면 그가 조기에 국힘당 대표직을 잃을 수도 있다고 봐요. 상대가 안 되면. 그러면 이제 국민의힘은 또 위기에 빠지죠. 그가 뭐 당대표에서 물러나지 않고 그대로 간다고 하면, 근데 이재명을 상대할 능력이 없다고 하면 국힘당은 또 지지부진해지는 거죠. 그런 상황을 피하려고 하면은 지난번 영수회담 때 윤석열 대통령 58분, 59분 만나러 가면서 딱 준비해 갔던 이재명처럼 작전을 준비하라는 겁니다. 앉을 때부터 거칠게 한다든지 뭐 이런 작전을 생각하고 해야지, 뭐 회담에서 뭐 할까 이런 준비, 받아치기 준비를 하고 가서는 안 될 거란 얘기입니다. 노딜을 준비하라. 착한 한동훈. 이재명은 대화 상대가 아닌 처벌 대상이라는 인식을 갖고 무시를 해라. 그러지 않으면 한동훈이 당할 수 있다. 그런 경고를 드리는 바입니다. 감사합니다.